홉스 디싱 시미스터 단축 URL 서비스 개발하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축 URL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할 AWS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볼 단축 URL 서비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고 개발에 앞서서 AWS의 CLI와 툴킷 환경 설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람다에 대해서 다뤄보고 S3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필요한 API를 구현을 해보고 S3에서 프론트엔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성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도메인을 이용해서 실제 제품처럼 구성을 해보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단축 URL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사용할 AWS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축 URL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진행할 개발에 앞서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축 URL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구글에서 어떠한 단어를 검색을 하고 그 링크를 어떤 사람에게 공유를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저런 형태의 URL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긴 URL이 주어진다면 공유하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URL을 줄여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틀리라는 서비스와 tinyurl이라는 서비스에서 이렇게 URL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축 URL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도메인 이름을 통해서 브랜드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링크와 같이 리멤버 커뮤니티 그리고 링크드인의 프로필에서 단축 URL을 통해서 브랜드명을 노출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비틀리라는 단축 URL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URL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단축된 URL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단축 URL 서비스를 AWS 서버리스 컴퓨팅 기반으로 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결과물은 AWS의 서버리스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만드는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궁금하다면 하단에 있는 홉스닷이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리스는 무엇일까요? 서버리스는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용량만 할당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실행 모델입니다. 이 설명만 보면은 서버리스가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리스에 앞서서 다른 방식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IS라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와 펑션 애저 서비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S의 경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운영체제, 미들웨어, 런타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서버 컴퓨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나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 또는 대시보드를 제공해서 쉽게 인프라를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WS의 EC2,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VM, 구글의 컴퓨터 엔진이 있습니다. 다음은 FAS라고 하는 펑션 애저 서비스입니다. FAS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서버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파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AWS의 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펑션,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서버리스는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팅입니다. 이러한 서버리스의 장점으로는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기능 구현에 집중을 할 수 있고, IS는 필요한 인프라를 빌려서 계속 구동을 하게 되지만 파스는 필요할 때만 실행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서버리스 기반의 AWS의 람다를 이용해서 단축 URL 서비스를 개발해 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개발을 하기 전에 우리가 AWS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것인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파스 형태의 람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서버 관리 없이 코드만 작성하고 버튼 클릭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사용하면 함수 작성 후에 배포 버튼을 눌러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API로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로드 밸런서를 쉽게 붙일 수 있어서 규모에 맞게 유동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람다를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API로 개발해 볼 것입니다. 다음은 S3입니다. S3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백업과 복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S3를 원본 URL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무엇을 통해 만들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키텍처 전체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람다, 그리고 S3에 대해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구현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AWS의 CLI와 툴킷 설정입니다. VS 코드로 개발을 하고 AWS 환경에 쉽게 올리기 위해서 AWS 툴킷이라는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AWS의 CLI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툴킷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툴킷 익스텐션을 통해서 람다의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나중에 S3 버킷에 웹사이트 구성에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툴킷을 쓰려면 CLI에서 접근 권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CLI 설치는 운영체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측에 대해서 방법을 써두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왼쪽 아래에 주황 글씨로 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AWS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aws 버전을 입력해서 아래와 같은 명령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AWS CLI 버전이 이 버전대인지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적혀진 버전명에 대해서는 개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액세스키를 생성해서 CLI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액세스키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IAM을 통해서 발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IAM이란 무엇인지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IAM은 AWS 리소스 접근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액세스키 발급이 가능합니다.
AWS의 IAM 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자 추가를 위해 유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CLI를 통해서 액세스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액세스 타입에서는 프로그래매틱 액세스를 클릭해 줄 것입니다. 퍼미션 설정은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생략을 하고 다 만들게 되면 키 아이디 그리고 액세스 키가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는 이 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메모를 하거나 왼쪽에 있는 download.csv 버튼을 눌러서 CSV 파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유저 생성을 하였으면 IAM 대시보드에서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유저가 생성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 그룹을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유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저에 대해서 권한 지정을 하려면은 유저 그룹을 통해서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유저 그룹 추가를 눌러서 방금 만들었던 유저를 선택하고 권한 정책으로는 Administrator Access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유저 그룹에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면 다음으로는 AWS CLI 로컬 개발 환경에서 크레덴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개발 환경의 콘솔에 들어가 AWS Configure라고 커맨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액세스 키 아이디, 시크릿 값, 그리고 리전 네임과 아웃풋 포맷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키 아이디와 액세스 키는 방금 전에 IAM에서 발급받은 값을 넣어주면 되고, 리전 네임의 경우에서는 이번 강의에서 AP Northeast 2로 한국 리전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풋 포맷으로는 제이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들어가서 VS 툴킷 아이콘을 눌러서 탐색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로 이루어진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Connect to AWS라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들었던 AWS CLI의 프로필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연동이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WS 람다의 기초적인 사용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단층 URL 서비스에서 필요한 API를 구현해 보겠습니다.